안녕하세요. 띵킹 생각을 바꾸는 시간 띵바시입니다. 오늘은 김혜난 저자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책의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문장들을 정리하여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혜난 저자는 정신분석 전문의로서 유수한 대학의 교수를 역임하며 바쁘게 지내던 도중 파킨슨병을 진단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무려 22년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 알게 된 인생의 가치에 대해 10여 권의 책을 통해 전한 저자인데요. 그중 최근에 나딘 스테의 동명의 시에 영감을 받아 재출간된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란 책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김혜난 선생님이 너무나 멋진 어른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책 내용이 참 많은 울림을 주고 있고 인생을 먼저 살아본 지혜로운 어른이 삶에 필요한 조언들을 진심으로 전해주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 저자가 전하는 삶의 지혜 10가지를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는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모든 위험성을 예측하고 예방해 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내 삶에는 늘 빈 구석이 많았고 그 빈 구석을 채우는 재미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 준비가 덜 되어 있으면 어떤가? 가면서 채우면 되고 그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인 것을. 두 번째,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치유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분명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신분석가들은 좋은 치료자 100명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낫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쏟는 사랑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지 당신이 상대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뿐이다. 그저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말이다. 세 번째,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후회는 고통스럽지만 달콤하다. 그때 그런 잘못을 안 했더라면 나는 지금 더 잘 돼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은 과거의 실수가 아니면 크게 바뀌어 있을 현재를 상상함으로써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지나간 과거를 고치려고 현재와 미래를 담보로 내놓고 있는 것과 같다. 과거가 고통스러웠다고 해서 현재까지 고통스러워한다는 법은 없다. 과거가 고통스러웠다면 그것을 잘 지나온 당신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현재를 덮고 있는 과거의 무거운 이불을 걷어내고 과거의 슬픔을 인정하고 슬픔을 이겨낸 자신을 대견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분명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따뜻한 이별을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한 이별을 한다. 그토록 많은 죽음을 만나고 그토록 많은 이별을 했지만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게 바로 이별인 것 같다. 떠날 사람은 떠날 테고 남은 사람은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해도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이별.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쉽지만 따뜻한 이별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 잘 살고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과 더 행복한 시간을 최선을 다해 보내는 것 말이다. 다섯 번째,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할 것이다. 몸도 뇌도 때론 쉬어야 한다. 쉬지 않으면 시야가 좁아져 평소에 할 수 있는 적절한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잠시 멈추어 선 시간에 우리는 그동안 경험한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오히려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나에게 멍 때릴 자유를 굉장히 많이 허락할 것이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좋은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않을 것이다. 좋은 부모란 아이의 필요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충족시켜주는 부모가 아니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의 결핍과 좌절을 경험해야 한다. 결핍과 상실을 스스로 찾아 메우려는 노력이 바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주면
아이는 성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자신이 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과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갈 때 잘 떠나 보낼 것이다. 그러니 좋은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상적인 부모는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법이니까. 7번째,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고 싶다. 다양한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준다. 그러니 더는 실수와 실패가 두려워 다가오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살아보니 웬만한 실수와 실패로는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뭐든 재미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한번 시도해보라.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웬만한 일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기 때문이다. 8번째,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비록 상처를 입더라도 더 많이 사랑하며 살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경험한다. 또 누군가를 목숨보다 사랑했던 경험은 이 세상에서 나를 초월한 어떤 가치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즉, 유한한 삶에서 무한한 가치를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을 하면 상처 또한 피할 수 없지만 사랑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더욱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또한 죽음 앞에서도 허무함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내가 죽어갈 때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거면 족하다. 9번째,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한 번쯤은 무엇이든 미쳐볼 것이다. 무엇인가 미쳐본 적이 있는가? 그 일을 할 때면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무아지경에 빠져본 적이 있는가 말이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세상이 신비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어느 하나에 미치게 되면 세상과도 연애를 하게 된다. 그러니 한 번쯤은 일이든 취미든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에 당신을 다 던져보라. 미치도록 무엇인가 열정을 가졌던 경험은 당신이 훗날 무엇에든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살아있음의 환희를 당신에게 안겨줄 것이다. 마지막 10번째,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떤 순간에도 나를 믿을 것이다. 누구나 살다 보면 고난을 겪을 수 있다. 삶의 고난은 몸과 마음의 흉터들을 남긴다. 지금 나는 내 흉터 하나하나를 사랑한다. 상처를 입고 그것이 회복되어 흉터로 남고 다시 상처를 입고 그것이 아물어 또 다른 흉터가 되는 동안 나는 더욱 성장하면서 인생을 배웠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나는 믿는다. 지금 겪는 고통이 끝이 없어 보인다 해도 나는 분명 자신을 추스른 다음에 움직일 것이고 하루하루 이겨낼 것이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그러니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이 스스로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책에는 이것 말고도 주옥 같은 인생의 조언들이 많습니다. 책을 꼭 보시길 바라며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떤 걸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띵밭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